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4월입니다. 벌써 3월이 갔으니까 4분의 1이 지났네요. 그러면 그것을 4분의 1이나 지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아직도 4분의 3이나 남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4월 첫 주에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가 볼 것인가, 미래를. 아니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내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많이 지나갔구나 할 것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4월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신영준, 주원규. 신영준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주원규는 신사임당이란 이름으로 방송을 하죠. 170만이 넘었던가요? 역시 파워 유튜버죠. 그런데 이 두 친구는 나이는 젊습니다. 39이나 만으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영준 씨가 82년생이니까 생일을 올해 지났다면 40이겠죠. 그러면 40안팎 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생을?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58년 개띠, 집 나이로는 65인데 이 40도 안 된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된다. 더군다나 유튜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인생을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빠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책을 쓰는지, 아니면 자기가 읽은 책에서 인생의 향취를 뽑아서, 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거다, 실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실천이다라고요. 한끗발 차이죠. 실전과 실천. 그런데 맺은말에서도 부탁하기를 여기서 읽은 내용 한 가지라도, 딱 하나라도 실천하시오, 실천에 옮기시오,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 실전이라는 것은 예행연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인생을, 한 살짜리는 돌까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펼 수 있죠. 그러면 40이면 인간의 중간쯤 본다고 할 때, 중간쯤에 그 인생에 와 있다고 볼 때 왜 얘기 못 하겠느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삶을 이야기할 때 되게 이렇게 소우 그러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이게 바로 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자칫하면 굴러 떨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삶은, 인생은 고해다, 고해. 쓴 바다다, 그런 이야기죠. 역시 부정적인 측면 같지만 그만큼 인생은 힘든 일이 많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40대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집 나이로 이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저보다 훨씬 더 크죠. 제가 인생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원에서 노는 노인들, 그 사람들이 인생론을 펴려고 해도 자기 인생이 최고죠. 왜? 자기 인생이 전부니까. 자기 인생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러나 그 인생론을 펴려고 해도, 막걸리 한잔 마시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해도 손자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인생론이죠. 그런데 40대 30대 인생론을 들으려면 60대도 좀 귀가 순해야 됩니다. 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60대를 순해서 이순 그러잖아요. 좀 귀가 순해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됩니다. 저 이게 뒤로 앉아쳐집니다. 앞으로 굽히는 것도 바닥도 잘 안 닿으려고 합니다. 뻣뻣하다는 이야기죠. 뻣뻣하다는 것은 수용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죠. 수용하는 데도 미학이 있죠. 수용, 미학.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무슨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은 그대로 그냥 받아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고 그러면 꼰대를 네가 뭘 안다고, 얼마나 살아봤어? 네가 애기 낳았어? 애들 군대 보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를 딱 닫으면 귀가 순하지 않은 거죠. 거역하는 거죠. 그러나 귀 순하게,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네가 살아는 거를. 그리고 자식이 이야기하는 이 고민, 인생 상담, 거기에 응해 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지, 취업 어렵지. 또 들어가서 상사하고 관계 굉장히 어렵지. 하루에도 사표를 몇 번씩 쓰고 싶지. 하면서 이렇게 귀가 좀 순하게, 유연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 들을 만한 말이 있더라고요. 실패에 대해서. 자, 실패는 성공 측면에서 보면은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실패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뜻을 못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쓸모없는 걸로 규정하지 말라. 부분적 성공으로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패에서 배우는 습관을 가져라. 실패는 수업료가 매우 비싼 경험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 경험의 학교를 다니면서 실패하는 데서 배우지 않는다면 너무 손해가 큰 거잖아요. 유튜브를 한번 봅시다. 저도 유튜브에 이거 시작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성공과 실패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8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방송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튜브를 한 달에 내가 8번 하는데 일주일에 2번 해서 구독자를 한 달 동안 100명 모으겠다 목표를 하고 이제 시도를 했겠죠. 시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되죠. 자, 구독자를 다행히 100명 모았어요. 그러면 성공을 맡기게 되죠. 그러나 아마 95%는 한 달에 100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5달이 걸렸습니다. 무려. 제가 표준이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라고 친다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2-3달이면 모을 수 있겠지만, 한 달에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또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아무튼 해보면 돼요. 해보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모이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한 달 동안에 10명을 모았다고 한다면 부분적 성공으로 인정하자 그거죠. 아, 내가 한 달에 100명 모으려고 했는데 그 10분의 1인 10명밖에 못 모았지만 아무튼 10%는 성공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해본 게 어디냐. 내가 해보니까 내 표정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내 말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아닌 것 같네. 그리고 제스처가 너무 많네. 그리고 얼굴이 생각보다 더 늙었네. 머리는 좀 어떻게 단정하고 옷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즉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을 생각하고 그 부분적 성공의 의미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룬 만큼 나는 하여간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100명 모으려고 했는데 10명밖에?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왜 내 방송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안 돼. 역시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안 되는구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저 인간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방송을 한다고 하면서 한두 번 하고 접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영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금방 확인할 겁니다. 한 25명 안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독자 100명 넘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명 되려나? 그렇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시작해보면 자기가 잘할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이만큼 성공한 거다.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 실패해서 배운다는 건 뭐예요? 자, 나란 인간이 생각처럼 그렇게 우수하지 않네. 저도 이렇게 65 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생각처럼 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책 쓰고 있는데, 이 나이에 저는 교사하다 공립, 사립,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조교하다가 시간 강사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만두고, 야 이거 40대도 교수 되기 힘들겠는데 해서 나와서 학원 시작할 때입니다. 집 나이로 39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 쓸 때 그 즈음에서 저는 고민하면서 학원 나올까 말까 한 6개월, 1년 고민하면서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각 인생을 산 셈이죠. 그럼 실패하면 그만큼 나를 재볼 수 있는 거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현실 아는 거죠. 아, 유튜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유튜브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유튜브 이거 하는 사람 많지만 그렇게 구독자를 마음대로 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네. 정말 정글이네, 치열하네. 그걸 알게 되잖아요. 현실.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의 속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았죠. 현실을 알았죠. 그리고 남도 알게 되죠. 이야, 이 신사임당 체인지 그라운드 100만 넘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니네. 대단한 능력이네. 물론 어느 때 시작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성공에 아무튼 성공할 남을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역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장비의 문제, 촬영의 문제, 편집의 문제 그거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하면서 실패해보면 처절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뭔가 자 이렇게 이룬 만큼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현실과 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해본 그것에서 그런 그 성공 체험과 실패 체험이 함께 쌓여서 그만큼 자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을 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원용할 수 있는 거죠. 실패 경험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고 학원을 할 때는 이야 정말 내가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보구나. 내 인생 지금까지 한 것이 허사가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이 좌절하고 성공했던 그 체험이 또 가서 내내 공부하는 세계고 또 공부를 전달하는 세계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원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허사가 아니라 거기에 또 층을 쌓는 것이더라고요. 탑을.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와 닿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통점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책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하더라. 너무 흔하게 들은 이야기죠. 그렇게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요즘에 개미처럼 성공하는 게 어디가 있어? 벌처럼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 비행기처럼 푹 이륙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꾸준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지식을 통해서든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인생은 실전이고 실천을 해야 인생이 성립되는데 그 실천한 사람들 뭔가 실천해서 이룬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용기가 있더라. 용기.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 실패를 무릅쓰는 용기, 남의 비난을 무릅쓰는 용기, 만인이 반대하는 그 반대를 뚫고 가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고 용감한 사람이 계획을 실천해서 성공하고 용감한 사람이 자기 성공을 더 높일 수 있고 실패해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실천가는 용감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죠. 너무 많이 알려진 진리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능력 중에 보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스펙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더라. 그런데 안 보이는 능력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리스크와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 중요하더라.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그리고 인내력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 자, 리스크라고 해보세요. 여기 유튜브 리스크 없습니다. 사실은. 왜? 뭐 장비 같은 거 좀 구입할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이제 조명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거 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패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실패한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습니까? 실패한다고 얼굴 들고 밖에 못 나갑니까? 실패한다고 누가 잡아 먹습니까? 어디다 가두지도 않고 실패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실패 자체를
인생의 어떤 큰 오점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실패도 안 해보는 게 좋고 그냥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일어서는 것만 해도 걸어가는 것만 해도 몇천 번 넘어져야 돼요. 거기에 성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몇천 번 넘어진다고 아이들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왜?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고.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리스크는. 유튜브는 없어요. 그러나 영화는 몇억 투자 적게 몇십억 몇백억 투자 이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잘못하면 한 방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힘든 겁니다. 책 펴는 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책은 뭐 중형차 안 돼 그러는데 한 2, 3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출판사로서는 굉장히 그 모험일 수도 있지만 큰 출판사라면 그렇게 큰 모험 아니죠. 그리고 뭐 자비 출판도 하고 그러는데 자비 출판 같은 거는 뭐 한 2, 300만 원이면 될 수도 있죠. 한 300만 원 안팎이다. 그러면 자기가 꼭 책 내고 싶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내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 않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내봤자 본전도 못 건질 측면은 있지만 그런다고 출판사가 망하지는 않잖아요. 좀 튼튼하다면 책 한 권 내는데 그게 실패한다고 망할 정도라면 시원찮은 출판사죠. 그러나 영화사는 영화 한 편에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튜브는 찍어서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 경험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공한 점이 있으면 더 살리면 되잖아요.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죽이면서 살리면 되는 거고 또 실패한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옛날에 전과자야. 나는 실패 경험이 있는 전과자야 하면서 그 실패 경험을 자꾸 다리 하나씩 넣고 이 어깨도 하나씩 쥐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 그 실패 짐이 무거워서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떨쳐버려야 돼요. 저도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찍고 있죠. 뭐 찍고 있으면 그냥 시집 보낸 딸처럼 독립시킨 아들처럼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신경 써가지고 딸 싸움에 관여하고 아들 사업에 관여하면은 이게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독립해서 딱 살게 해야 되고 잊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책도 저도 한 4권 썼는데 지금 5권 열심히 2권 더 쓰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 자기가 발견한 책은 세상에 내보낸 거죠. 유튜브도 이 우주에 내보낸 거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 보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요 취약한 부분이죠.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한다. 견디는 힘. 끈기에 있으려면 여기서 아주 멋지게 했는데 끈기 있으려면 끊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지만 생산성 없는 건 끊어야 되고 가치관이 다른 친구는 또 헤어져야 할 1호로 치더라고요. 여기서도 맞아요. 끊어야 돼요.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내 습관 중에서도 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내 가치관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친구는 끊어야 할 1호다. 즉 나는 보수다. 그럼 저 친구는 진보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립을 하면서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실패하지. 그렇게 모욕을 주고 뭐 비난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 때문에 싸우면서 내 가치관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헤어져라 그랬어요. 왜? 피곤하니까. 그리고 싸워야 되니까. 남의 말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남의 가치관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의 시각. 근데 그걸 봐주지 못한다면 그 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끊으라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말에서 아까 부탁하듯이 자 여기서 들은 말 중에 하나라도 딱 와 닿으면 한 개라도 실천해봐라. 내용 중에 하나라도. 그만큼 사람들이 책은 책 나는 나 해서 읽고도 실천 안 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예행 연습 없는 리허설 없는 실전이니까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처음 부분이 실패를 달리 보아라. 부분적 성공이다.
실패해서 배우는 습관을 들여야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할 텐데 계속해서 그 실패를 보완하면서 교정하라는 이야기니까 그 실패해서 뭔가 얻으라. 그렇게 계속 얻다 보면 실패한 만큼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저수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승자들, 성공자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쓴 겁니다. 책으로 보는 내용과 유튜브로 보는 내용은 천양지차입니다.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정제해서 그들이 그동안 해온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을 그리고 독서에서 얻은 간접 인생을 여기다 인생이라는 얘기로 했거든요. 30대 후반인데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이 벼슬 아닙니다. 나이 많으면 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안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니까 안 늙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늙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한때는 20대, 30대 같은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뭐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술 먹고 나이 따지는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죠. 얼마나 없이 살면 가진 게 없으면 나이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배우는 유연함, 귀가 순한 이 이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꼰대처럼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리고 유연하지 못하면 이렇게 30대 인생을 논하면서 뭔가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보다 계속해서 처지게 되는 거죠. 저도 지각 인생을 향유하기는 하지만 뒤에서라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인생론도 읽어보고 그래서 또 소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4월부터 진짜 이제 봄이 되고 뭐 꽃들도 막 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전주. 그리고 벚꽃 양지바른 데는 피어서 목련은 이제 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피어오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